차기 대선을 향한 여론의 향방이 드러난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여전히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파 진영 내에서는 한 인물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상승 곡선을 그리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인데요. 한 권한대행은 아직 출마 선언조차 하지 않았지만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를 제치고 보수 진영 지지율 2위권에 올라섰습니다. 오늘은 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수 진영의 현재 구도와 이재명의 지지율을 둘러싼 해석 그리고 전략적 대응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2025년 4월 13일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제2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은 48.8%로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여전히 과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즉 고정 지지층은 확고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여전히 확장성에서는 제한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야권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주자가 없기 때문에 야권 성향의 지지를 독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보수파 진영 내부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됩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사에서 10.9%를 기록했지만 전주 대비 5.4%포인트나 하락하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 하락세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김 전 장관의 최근 라디오 인터뷰 발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김문수 전 장관은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을 알았다면 드러누워서라도 반대했을 것이라는 매우 강한 어조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즉각적으로 전통적 지지층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됐지만 여전히 우파 진영 내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운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어떤 상징성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문수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국가 비상 상황 대응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표현한 것은 그동안 김 전 장관을 윤석열과 정치 철학을 공유하는 동지로 여겨왔던 보수 유권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일부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김문수조차 돌아섰다니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자조 섞인 반응까지 등장했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민주당과 좌파들에게 당당히 맞서 싸운 탄핵의 희생자로 보는 시각에서는 이 같은 김문수의 발언을 명백한 배신 선언 이 정도로 간주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파의 상징적 인물로 불리던 김 전 장관이 정작 보수파가 가장 방어해야 한다고 믿는 대목에서 한 발 물러선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지점은 지지층들의 급격한 이탈로 이어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아시다시피 정치라는 것은 말의 무게가 곧 신뢰의 무게라고 볼 수 있겠죠. 김문수 전 장관의 발언은 수년간 쌓아올린 보수 정체성과 충성도의 기반을 흔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따라서 김 전 장관의 라디오에서의 발언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앞으로 김 전 장관이 취해야 할 스탠스가 어때야 하는가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김문수가 흔들리고 한동훈과 홍준표 역시 확실한 대안으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부상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8.6%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보수 진영 지지율 2, 3위권에 올라섰는데요. 이는 기존 보수 후보들의 한계에 대한 유권자들의 피로감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덕수 권한대행은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한덕수라는 이름이 언론과 정치권의 중심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의 국정 철학을 함께했고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유권자들에게 신뢰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핵심 코어 지지층 사이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어떤 미묘한 반감도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이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진술을 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또한 탄핵 정국 내내 정권 수호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부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중립을 가장한 거리 두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도 물론 있습니다. 즉 정치적으로는 중도 확장성이 있고 국정 경험이 풍부한 장점이 있지만 정작 가장 뜨거운 전통적 보수파 진영의 전열에서는 윤 대통령과의 온도차라는 점 때문에 완전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향후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결심하게 될 경우에 반드시 넘어야 할 정치적 허들이며 이를 어떻게 해명하고 풀어갈지에 따라 그의 대권 가도는 전혀 다른 그림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한동훈은 6.2%, 홍준표는 5.2%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두 인물 모두 보수 측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긴 어렵지요. 한동훈은 아직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의 배신 행위로 인해 보수 핵심 지지층의 신뢰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홍준표 역시 어정쩡한 스탠스로 여전히 보수층의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당 지지도로 눈을 돌려보면 더불어민주당은 46.7%로 상승세를 탔고 국민의힘은 33.1%로 하락했습니다. 이 차이는 무려 13.6%포인트에 달하는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8.7%에 달했고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5.3%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전 장관의 지지율 하락은 매우 뼈아픈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치적 유사성을 통해 지지를 모아왔던 인물입니다. 또 윤 대통령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깜짝 발탁되기도 했고, 지난 탄핵 정국에서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지지층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자, 그러나 계엄 관련 발언으로 인해 윤 대통령 지지층은 물론 정통적 보수 유권자들에게서조차 신뢰를 약간 잃은 측면이 있다. 특히나 초반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보수의 희망으로 기대를 받았던 김 전 장관은 이 지지율에 스스로 심취해 자만에 빠진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평가도 나옵니다. 어차피 전통적 지지층은 나를 지지해 줄 것이고 따라서 집토끼들보다는 산토끼들 잡는데 눈을 잠시 돌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자신의 약점이라고 여긴 중도층을 포섭하겠다는 전략에 몰입한 나머지 보수파 진영의 전통적 정서와 정체성을 간과했고 그 결과 핵심 지지층을 놓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이번 계엄 발언은 중도층을 염두에 둔 것이겠지만 그로 인해 기존의 보수파 지지층이 등을 돌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말하자면 외연 확장을 시도했으나 내부 결속을 잃은 셈이지요. 반면 한덕수 총리는 본인의 언행을 자제하면서도 정치적 중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선 출마를 이미 시작한 김문수 전 장관과 아직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를 어떤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현 시점에서는 어렵지만 한덕수 총리의 경우 조용하지만 묵직한 존재감으로 지금 보수파 진영이 겪고 있는 리더십 부재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유력한 인물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직 대선 출마 선언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국민들이 그에게 거는 기대가 결코 작지 않다는 방증일 텐데요. 종합하자면 보수파 진영 내부의 고민과 분열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려는 국민들의 시선이 요즘 발표되는 여론조사상에서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김문수 전 장관의 실망스러운 행보, 한동훈의 미완의 정치력, 홍준표에 대한 일종의 피로감 속에서 한덕수라는 일종의 대안이 부상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포커스는 전략적 선택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덧붙이고 싶은데요. 자, 아마도 많은 분들이 나의 정치 성향과 맞는 후보들은 응원하는 후보들, 지지하는 후보는 다 한둘씩 가지고 계실 테지만 누가 이재명과 대적해 승리할 수 있는 후보인가, 즉 당선 가능성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은 또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벌써 4월 중순에 접어들었는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을 우리의 대표 주자로 밀었던 선택이 틀리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서도
이번에도 치열한 논의 끝에 합리적인 총의가 모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